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죽산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나왔고요. 저는 물론 기념사업회의 죽산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서 함께 죽산 선생님에 대한 것들을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진행되고 있죠.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탄핵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탄핵을 우리가 이미 한번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겪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 이제 어린 때가 아니라 학생 때 여러분들이 겪었던 탄핵이에요. 누구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했습니다. 헌정사상, 즉 헌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헌법이 중요한 거야. 그만큼 헌법이 중요한데 헌정사상 최초로 우리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하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도록 만들었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 왜냐면 대한민국 헌법 1조. 자,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반장 선창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부과한다. 무슨 뜻이야? 국민이 왕이다. 왕이면 안 되지. 왕이라고 하면 안 돼. 국민이 탄핵할 수 있다? 왕은 문제가 있어. 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국민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헌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즉 헌법은 뭐냐면 요게 헌법이야. 나라의 룰북이라는 거지.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국가에, 그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닌 사람,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있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 국민이라는 것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 왜? 대한민국 안에는 국민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 근데 이 국가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사는 구성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구성원들을 명백히 정확히 규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권리도 주고, 즉 보장해주고, 그리고 또 이 국가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의무도 부과해요.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헌법이다. 그래서 이 헌법은 하나의 공동체, 즉 국가라는 공동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명시해 놓은 규칙이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룰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학교에 규칙이 있듯이 국가에도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을 정해놓은 최상위의 것이 뭐다? 헌법이다. 최상위야. 최상위. 그래서 이게 근본이야. 그 밑에 하위로 다른 법률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 법,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가족법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 그렇지만 헌법이 제일 상위의 법이야. 헌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 헌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헌법이 없어. 대통령이 최근에 뭐를 했나? 계엄을 했어. 계엄이 뭔지를 알아? 국가의 비상사태에서 누가 치안을 담당해? 군인. 평상시에는 누가 치안을 담당하나요? 경찰. 너무 잘하네. 경찰. 그럼 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라 잘하지. 그래, 경찰도 나라를 지켜. 군은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야? 다른 나라. 그치?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생기면 군이 지키지만 군이 내부 치안을 담당하지 않아. 그건 경찰이 하는 거지. 근데 군을 동원하는 게 계엄인데
자,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 계엄을 했더니 국회는 뭐를 했어? 계엄 해제를 요구했지. 그치? 계엄 해제를 요구했어.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그 다음 절차로 뭐를 했어? 대통령을 탄핵했지. 이게 뭐냐면 다 어디에 있어? 헌법에 있는 거야. 헌법에 이게 없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가서 계엄을 때린 대통령의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헌법에 절차가 없으면 막무가내로 계속 계엄을 때리는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할 수 없어. 헌법은 그래서 중요한 거야. 평상시에는 사실 우리 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런 경험을 했어. 지금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 이 한국이 1948년 정부 수립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 12월 31일까지 오는 동안 사실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다. 우리는 언제 했냐면 우리는 1공화국에서 2공화국 넘어갈 때 했어. 4.19 때 했어. 1960년 4.19 때 했어. 계엄을 때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 발포를 하고 국민들이 180명 이상이 죽었어. 경찰이 쏜 총에 죽었어.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또 언제도 했어? 유신헌법을 만들 때도 계엄을 했어. 그래서 계엄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을 했어? 유신이라고 하는 독재를 했어. 또 했어. 우리가 언제 했냐면 유신헌법하고 8차 개헌 7년 단임제로 가는 소위 말해서 80년 5월 광주라고 하는 민주항쟁을 겪고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을 만들면서 우리 또 뭐를 했냐면 계엄을 했어. 그리고 나서 즉 80년의 계엄을 때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계엄을 우리가 이번에 겪은 거야. 알았어? 그래서 겪은 거야.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작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 계엄이 이렇게 계속 있었고, 계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 계엄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했어? 헌법을 개정했고, 계엄이 있을 때마다 뭐가 바뀌었어? 공화국이 바뀌었어. 공화국이 바뀌었어. 역사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계엄과 탄핵과 그리고 이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 다 알지 못하나, 그지? 한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계엄과 헌법 개정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은 일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겪었잖아. 그치? 이런 계엄을 그냥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헌법은 누가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헌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제헌헌법이라고 그래. 즉 헌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행헌법이 있는데 누가 만드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헌법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이름이 뭐라고? 죽산 조봉암. 헌법을 만들었다 그랬지? 헌법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린 그냥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헌법이라고 불러? 제헌헌법. 자,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은 아까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은 헌법을 누가 만들어? 국민이 만들지. 하지만 헌법은 어디서 만들고 제정하냐면 국회에서 만들고 제정하지. 국회의원이 헌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에게 물어봐. 국민 투표를 해.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독재라고 우린 부르지. 박정희 시대는 독재라고 하고, 그 독재를 유신 독재라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자신이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국민에게 물어봤어. 독재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물어봤어. 근데 그때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했어. 그 헌법, 독재헌법. 여러분들이 헌법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으면 내가 살고 있는 국가가 사회가 독재로 가든 어디로 가든 무관하게 살게 돼. 그래서 헌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의 헌법과 무관하게 살고 있죠. 자, 그 헌법을 만든 사람, 여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구? 이승만. 잘하네,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구? 김구. 그럼 이 사람이 누구?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김구, 백전 김구 선생을 기억한다면, 이 얼굴을 기억한다면 앞으로는 이분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누구라고? 조봉암이다. 조봉암이 누구냐? 조봉암은 강화도에서 태어났고 헌업면에서 태어났고 20대 때 3.1운동에 참여를 했어. 그러면 3.1운동은 몇 년이야? 1919년. 그지? 3.1운동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주권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지. 없었어. 주권, 빼앗긴 주권이잖아. 빼앗긴 주권에서 3.1운동을 했던 이분은 어떻게 살았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고, 그치? 독립운동도 그냥 국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이만한 지역을 다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어. 그때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치? 강화도에 강화도뿐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물론 김구는 어디서 했어? 중국 상해잖아? 여기쯤 떨어. 중국에서 이만큼, 중경정부는 여기쯤 가 있어. 이 무엇을 한 거냐? 이 땅을 누비면서 독립운동을 한 거야. 이 땅이 다 무슨 땅이야? 러시아 땅이야, 러시아 땅. 여기 우리나라는 여기 있어, 대한민국은. 여기서 다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러시아로 가거나, 러시아를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 상해와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어. 그러다가 일경에 체포됐고, 그리고 나서 감옥 생활을 7년을 했고, 그치? 그리고 40세에 이제 추록을 했어. 그게 1940년이야.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우리가 45년에 나라를 되찾았지? 해방됐지? 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구를 뽑았냐면 첫 번째 국회의원들을 뽑았어. 그리고 이 첫 번째 국회의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헌의원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 재헌의원들이 뭐를 했어? 재헌헌법을 만들었지. 그래서 조봉암은 재헌의원에 인천에서 출마했어. 지금도 강화도는 어디에 속해 있어? 인천에 속해 있잖아. 그래서 인천에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래서 우린 그 국회의원을 뭐라고 부른다고? 재헌의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이분은 초대 농림부 장관도 했어. 이게 초대 대한민국 내각의 장관들의 모습이야. 여기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여기가 이범석이야. 소위 독립군 지대를 움직이고, 여기가 조봉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해서 구하고 세우고 까지 하신 거지. 나라를 다시 찾아서 나라를 다시 세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지키고 발전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나라를 찾아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자, 그래서 재헌헌법은 이렇게 1948년 7월에 우리가 만들어서 공포를 했고요. 그때 대통령은 간선제였어. 국회가 뽑았어. 지금은 대통령을 누가 뽑아? 국민이 뽑아.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은 몇 번 할 수 있어? 한 번만 할 수 있어. 즉 단임제라고 하지. 근데 이때는 중임제야. 중임도 할 수 있었어.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2번 한 것도 모자라서 몇 번 했어? 3번 하고 4번째도 당선이 됐지. 그게 1960년 3월 15일이야. 당선이 됐는데 그게 부정선거라고 해서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
하야하고 망명됐지. 하와이. 우리 역사가 그래, 여러분. 국민들이 잘 하지 않으면 대통령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대통령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헌법을 봐봐. 손바닥 헌법. 헌법을 보면 거기 전문이라는 게 있어.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 헌법의 정신을 담아내는 게 전문이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는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도 저렇게 써있어. 제헌헌법을 처음 만들 때 제헌헌법을 만든 분들은 헌법에 무슨 뜻을 담기를 원했냐면,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법은 뭐를 계승하고 있냐면,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독립정신을 갖고 있다. 미국도 헌법이 있지, 그치?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헌법이 있어. 모든 세계들이 다 주목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 그 헌법에 미국도 무엇을 강조해? 독립을 강조해. 왜냐하면 미국도 누구의 식민지였냐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위대한 미국도 그랬어.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였고, 우리는 그 일본에서 되찾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것을 담는 헌법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뭐를 했냐면 3.1운동을 제일 중요한 정신으로 집어넣어. 제헌헌법은 3.1운동밖에 없었어. 왜? 4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바닥 헌법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그치? 법통을 계승하는 것 플러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법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하나는 독립을, 즉 나라를 되찾은 그 정신, 그치? 이 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치? 아까 헌법 제1조가 뭐였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뭐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치? 이거야. 이게 3.1운동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 우리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는 거야. 나라를 빼앗기면 이걸 빼앗기잖아. 그리고 모든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독재하면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승만도 끌어내리고, 누구도 끌어내서 박정희도 끌어내리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다 끌어내려진 건 아니지만 전두환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 속에, 헌법 정신 속에 들어있다. 그런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겠어? 그런 정신, 3.1운동의 정신을 갖고 제헌의 의원이 돼서 제헌헌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조봉암이다. 제헌헌법을 만든 조봉암은, 당연히 헌법은 조봉암 혼자 만들진 않았지, 그치?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봉암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죽산 조봉암은 헌법의 굉장히 중요한 조항을 강조했고, 즉 그걸 주장했고, 우리 헌법에 담겨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어. 그때부터, 이미 48년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이잖아. 우리가 권력이 우리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헌법은 만들지 않았을 거야. 87년 헌법이 지금 우리 헌법인데, 87년 헌법이 문제가 있는 헌법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헌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우리는. 헌법에 어떤 문제가 있냐? 조봉암 선생이 얘기한 거야. 현행헌법 12조. 여러분들 조그만 거 봐봐. 조그만 헌법에, 손바닥 헌법에 12조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의, 자, 요거부터 보자. 뭐냐면,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헌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전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있고, 총강 전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야. 즉 국민이 제일 위에 있어. 헌법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것 그리고 의무에 대한 걸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대통령이 아니라 뭐야?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야? 국회야. 국회.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권한이야, 계엄 선포권은. 그렇지만 계엄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 중에 하나지만, 그 권력이 문제가 있으면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국회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있어.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국회가 문제 제기라고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있지.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소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기관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헌법에 이렇게 잘 명시되어 있다. 그 헌법에 대해서 조봉암 선생님은 이제 하나씩 한 조항 굉장히 많은 조항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라는 거야. 자유권에 대한 조항. 여러분들이 자유권을 생각해봐. 요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야, 사회 시간에. 중학교 사회 시간에 나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무엇이냐, 국민의 권리가 이렇게 5가지야. 뭐냐면 34조 기본권에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자유권, 청구권. 이게 바로 우리의 권리야. 알았어?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야?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우리 헌법에서 교육을 권리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거야. 물론 속으로 저 학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제 자유의사로는 정말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 안 다녀도 의무교육이라고 해도 요즘은 학교 밖의 교육도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도 홈스쿨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학교 오고 싶은 사람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런 권리들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정말 좋을까? 내가 학교 오지 못한다.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겠지만 내가 아예 원천적으로 학교에 못 온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우리는 못 갔어. 특히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갈 수가 없었어. 아주 좋은 학교.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이게 헌법이다. 자, 그래서 조봉암 선생은 뭐를 했냐?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신체의 자유인데, 모든 사람들은 신체의 자유가 있어. 즉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손댈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손대면 안 되는 거지.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죠? 이것도 당연히 우리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권리야. 신체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고문하는 거야. 고문. 조봉암 선생님도 고문을 당해서 손가락이 얼어서 동상이 걸려서 잘라주기도 했지만 고문을 받아서 손가락이 잘리고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6월 항쟁을 일으킨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었어요. 1987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것처럼 데모하다 걸리면 군대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고문을 당했어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 가두면 되잖아. 그치? 잡아 가두면 되지. 왜 그 신체를 학대하고 신체에 폭력을 가해? 그건 안 된다. 이게 바로 고문, 잔인한 형벌의 고문 금지야. 본인이 일제 경찰들한테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재헌헌법에 담지 못했다. 고문할 수 있는, 경찰이 고문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다고 헌법에 경찰은 고문할 수 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 그렇지만 고문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없어서 고문이 일어나도 달리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야. 그 다음에 사후영장제도.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범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구속하는 거잖아. 그 사람을 가두는 건데 의심만 있는 거잖아. 현행범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 어떤 누구도 내 신체를, 나의 이 몸의 자유를 억압할 거나 제한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랬어, 우리나라. 그리고 나서 사후에 영장을 신청하는 거야. 이 사람을 가둘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은 애당초 처음부터 인간의 가장 기본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봉암 선생이었다. 헌법에 이런 걸 담으려고 굉장히 주장을 했지만 재헌헌법에 담기지 않은 게 지금 이제 헌법에들은 다 잠기는 거야. 현행헌법 19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25분에 끝나요? 이거 어떻게 다 해요? 중요한 거. 자,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조봉암 선생님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 조봉암 선생님이 굉장히 우려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대통령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줬다. 그 중에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엄령 선포야. 계엄권이 아직도 대통령한테 있어. 물론 지금 저 때보다는 지금은 많이 제한됐지. 뭐냐면 박정희가 계엄을 때릴 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지금 선포하고 나서 국회가 바로 해제할 수 있었잖아. 이런 것들이 다 절차적으로 다 헌법에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헌법을 잘 알아야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헌법 설계자 조봉암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 국민 모두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 자, 요거 읽어보자 다. 모든 국민에게 우리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 그 토대 위에 세운 정부를 가진 법치국가인 헌법은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또 한 번 헌법을 읽고 다시 한번 헌법 정신을 체득하기를 당부했어. 여러분들이 헌법을 꼭 읽고 어떻게 체득해달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체득했으면 좋겠고요. 헌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구든지 지켜야 한다. 누구도 지켜야 돼? 대통령도 지켜야 된다. 알았죠?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